동해안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8명이나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오늘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제철소에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독기관인 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8명이나 발생했고 경주에서는 지역 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포항시 남구의 효자교회. 지금까지 이 교회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은 21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 중심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지난 22일에는 목욕탕을 방문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았는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목욕탕과 관련하여 밀접 접촉자 21명 그리고 단순 100여 명이 다녀갔고 그 조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한 달여간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하던 경주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포항 확진자의 접촉자가 확진된 걸 시작으로 나흘 동안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경산과 서울 등 타 지역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 그런 정체 상태가 계속해서 한 8주 이상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안정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에서의 큰 고민이고. 방역당국은 봄을 맞아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확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514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 515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으며 신규 확진자인 514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화이자 백신이 오늘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오후 포항 실내체육관에 4,095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종 동의서를 내면 됩니다. 대구에서도 20일 만에 가장 많은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최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로 속출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의 한 사우나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불똥이 대구로 튀고 있습니다. 경산에선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지만 대구에선 5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접촉에 따른 연쇄 감염이 4명인데 대구 시립합창단과 대구 문예회관 어머니 합창 교실 회원이 있어 단체 소속 10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동 동선인데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 만났을 수 있고 그마다 다 접촉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1명이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 지인 2명과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종업원 3명까지 추가 감염됐습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입국자를 고발하고 해당 업소의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대구의 목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사우나에선 이용객 1명, 세신사 1명이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 부동산 홍보 판매 사무실 관련 확진자도 2명 늘었습니다. 중구의 일가족 및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2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과 이들의 접촉자도 1명 나왔습니다. 목욕시설, 또 유흥업소, 또 요식업소 등 여러 분야의 확진자로부터 조심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보다 더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 17명, 경북 12명 등 하루에만 29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또다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금속노조 경주 구미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경북 지역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기간에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스코에 대한 근로감독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가 하청의 재하청으로 제철소를 운영하는 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은 필연적이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포항 지역 여성단체가 옛 포항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포항 여성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없는 포항시의 옛 포항역 도시재생 사업은 문제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여성회는 이어 집결지 폐쇄와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과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왜곡해 논문을 낸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규탄했습니다. 총학생회는 경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의 전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한 램지어 교수에게 분노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특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논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안양시의회 등 전국에서 램지어를 규탄하는 성명과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덕군 달산면 등 3개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풍력 발전 추진에 따라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풍력 발전 건설 시 주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26기 규모의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체 측은 그동안 상당수 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했지만 추가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 참여 지분제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이 20도 선까지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는 걸 보니 봄이 찾아온 게 실감이 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바람이 더 약하게 불겠는데요. 포항과 경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면서 더 따스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고온 건조한 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있습니다.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에 내려져 있던 특보는 오늘 11시를 기해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건조할 예정이니까요.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텍은 고 청암 박태준 이사장 10주기를 맞아 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미래변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는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이진우 교수, 서울대 김병현, 장대익, 주경철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포스텍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영덕군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사로징어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로징어 생산량 감소와 어린 오징어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동해 어업관리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와 영덕 누리호가 투입됩니다. 특히 포획 금지 기간 정치망과 자망 등에서 오징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울진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은 총허용 어획량 준수 등 기본 의무와 함께 자율적 조업 중단과 어선 감척 등 선택 의무 사항에서 2개 이상을 지키고 조업 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울진군과 어업관리단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12월쯤 수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17곳, 시군 20곳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 활동을 하는 귀농형과 귀촌형,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 일자리를 경험하는 프로젝트형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17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됩니다. 경북의 중대형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지원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전략연구지원단은 전문 연구원과 대학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돼 도시개발과 과학기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